안녕하세요. 11월 28일 일요일 세로입니다. 9일 제지 한 주간의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105억 원의 시비를 발행을 했고 그리고 타법인에 대해서 35억 원 규모의 향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슈퍼 변이의 오미크론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50종, 100종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세상이라고 볼 수가 밖에 없네요. 바이러스와의 전쟁, 바이러스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언제나 열릴 것이고 지난 11월 넷째 주까지의 9일 제지의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금요일에 나온 9일 제지 105억 원의 3호 CB를 발행을 한다. 최근에 2019년 10월 1일 날 80억 원을 시비를 또 발행을 했죠. 그래서 59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을 했고 기타 자금으로 21억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타법인의 증권 취득 자금 59억 원은 자회사인 국일그래핀에 투자를 해서 이와 같은 큰 롤토를 PCVD 장비 굉장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12인치급의 이러한 장비를 또 제조를 했고 12인치 배치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러한 비전사 방식의 장비입니다. 이 세대를 하면서 80억 원은 여러 가지가 이러한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뭐 하면서 저는 전부 또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전부 소진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ASML이라는 기업을 아시고 이것이 바로 노광장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슈퍼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사정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비. 이 장비 한 대가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1년에 만들 수 있는 대수도 30여 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까먹었는데요. 뭐 100대 이런 것이 아니고 30여 대 정도를 이렇게 늘리는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러한. 현재 ASML은 나스닥에서의 200조 이상의 300조가 되는가? 최근에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ASML은 삼성전자가 많이 키워졌던 그런 부분이죠. 지분이 현재 1% 정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처음에 3, 4% 정도 했는데 전부 팔아먹고 해가지고 그러한 그럼에도 80억 원에 해당하는 80억 원에 2년 동안에 이런 부분에 자회사에 이렇게 비전사 방식의 세계 유일한 그럼에도 이러한 장비마저도 특허로 출원이 되고 보호받고 이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 105억 원 중에서 기타 자금 30억 원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납입일이 11월 30일 화요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4일 그러면 12월 10일 정도는 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의 향배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의 운영진들만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시간외 지난 금요일 시간외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부 1, 2% 정도의 시간외 하락을 보였고 현재 유럽의 증시는 4%대, 아메리카의 증시는 2%대의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2020년 3월에 코로나 발발로 인해서 가장 낮게 형성이 되면서 이 위기가 기회로 지난 2020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고 또다시 이 주가도 국일의 주가도 일봉상에서 가장 첫 번째의 팬데믹의 그러한 상황에서 3천 얼마 3,800원 정도 현재 4,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어느 주주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어저께의 댓글로 국일제지가 1,000원짜리인 주식이 그래핀 기대감으로 8,000원 8배 올랐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일 그래핀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1,000원 정도로 다시 복원력으로 다시 회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가도 오르지도 않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잠시를 제가 확인해 보면 현재 시간에 오늘 28일 일요일 아침 새벽에 좀 봉사를 하고 와서 아침 8시 50분경에 현재 573명이 투표를 해서 비중을 축소할 생각이 있다가 53%이고요. 추매하고프나 현금이 없어 아쉽다라는 분은 47%도 어마어마하죠. 8,000원까지 가고 또는 최근 7,000, 6,900원을 가고 반토막 거의 나는 상황에서도 47%에 해당하는 추매하고프나 현금이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의 주가의 모습, 주식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4,000원 이하가 매매 원칙이 각자 있으시겠죠. 4,000원이 하회하게 되면 낙폭이 심하게 되어서 일부는 손절하고 다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도 계시겠고, 저 같은 경우는 30개월째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던 그러한 그분이 여름님인지 뭔지 닉네임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왜 그동안에 이렇게 2년 이상을 하는데도 주가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시장 수급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공매도에서 대차가 현재 1,300만 주 정도가 되죠. 대차 잔고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2019년 12월에는요. 대차가 2,100만 주까지가 현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공매도는 11만 8천 주가 나왔고, 평균가는 4,055원입니다. 상황 볼게요. 11월 26일에 대차가 10만 주가 나왔고요. 현재의 대차 잔고는 1,300만 주 정도. 이거 많지 않아요. 2019년 12월에는 2,100만 주까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차를 어디서 이렇게 대차를 했는가라고 보시게 되면 지난 26일 날짜를 보시면 되겠네요. 외국인의 차입은 11,000주 정도 되었고 10만 주 정도가 내국인에서 빌려주면서 11,000주는 외국인이 빌려가고 96,000주는 또 증권에서 요건 개인들로 인해서 이제 주식 대여를 이용한 부분이 되겠죠. 현재는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장내에서 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시장은
여전히 3.68%, 지난 금요일 것이 화요일 날 잡힐 것이니까 신용시장은 현재 신용융자가 471만 주는 더욱더 이번 주부터가 더욱더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신용시장을 보게 되면요. 11월 26일에도 4만 5천 주를 신규로 또 신용 매매를 하고 4만 3천 주를 상환하고 11월 25일에는 11만 주를 사고 팔고를 하고 또 11월 24일에는 신규로 신용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신용을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관들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용이 막힌 상황에서 신용의 거래는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유재지는 요거에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이 되지 않는데 신용이 어쨌건 이루어지고 있어요. 증시는 참으로 오래를 하도 참 알다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최종 변동은 지난 금요일 14만 주가 되어서 현재 외국인 잔고는 14,000주 정도, 15,000주 정도가 2.36%를 현재 외국인 보유를 한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수급은 장중에 외국인은 현재 4일째 지난 금요일 15만 주를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가는 27,000주. 기관 투자가 여전히 최근 3개월, 6개월 정도에서 90만 주를 매수 없이니까 전부 다 요 금융 투자 위주로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10일 코스닥의 150 지수를 보게 되면 국유재지는 여전히 시가총액이 5천억을 넘기 때문에 코스닥 150 지수에 여전히 남아있는 현재 시가총액은 5,137억 원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파실 분들은 이제 각자의 원칙, 매매 원칙에 의해서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좀 지켜를 보시면서 이렇게, 오미크론에 인해서 지난해에 이런 부분, 3,800원 정도의 주가의 가격 조정이 나와서, 이번 주에 오미크론과 또 국유재지의 105억 원 중에서 타법인 출자 35억 원의 향배, 그러한 부분, 그리고 주가는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까지는 나올 수 있을까? 대단히 이번 한 주가 궁금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사람이 있겠고, 이제 지나치게 하락을 하니까 이제 비중을 축소하고 차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이렇게 좀 양분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번 주에 보여지지 않을까 대단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가장 낮은 파란 물웅덩이의 과매도 영역에 지나치게 매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월봉의 모습도 가장 최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월봉의 모습의 가장 저점인 여기에 현재의 요거를 표시를 한번 해보면 요와 같은 모습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 3,800원이 가장 낮았던 그런 모습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대단히 궁금한 상황이에요. 모든 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분봉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1년 동안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모습이 미국 특허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현재 이거보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번에 그리고서 여기에 현재 105억 원에 대한 사모펀드가 전환가의 4,190원 매 1개월 경과한 날마다 즉
1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요. 납입 완료일이 다음 달 12월 31일이 요 가격보다 적게 되면 전환가에 리픽싱 가격이 재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서 이제 내년도에 1월 또 30일이 되면은 또 요 그 전환된 가격보다 낮아지면 또 리픽싱이 재조정이 될 것이고 오르게 되면은 재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분들께서는 좀 공부 차원에서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된 상향 리픽싱 리픽싱이 어느 정도 70에서 100%라고 보통은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더욱더 액면가까지 리픽싱 가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 그렇게 밴드를 넓게 스펙트럼을 넓게 이렇게 잡기도 하죠. 보통은 70%에서 100%가 되는 것이고 이제 상향된 리픽싱에서는 주가가 오르게 되면 오른 거에 해당하는 그 70과 100%의 밴드 안에서 최초 전환가의 행사가격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100으로 잡고 그 밴드 안에서 주가가 내리면 리픽싱은 낮아지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리픽싱은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CB 채권자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 시장은 조금 더 기존 주주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정부 당국에서 금융 당국에서 좀 이제 개정 법안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상향 리픽싱 시행 이건 12월 1일부터라고 하는 것. 저는 아무튼 이 부분이 대단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한 주간 이번 주에 또 시장 상황이 대단히 궁금하고 또 시골을 갔다가 이제 월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대면적 그래핀이 2차 전지의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배터리의 양극재, 음극재의 그러한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들 또 분리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찬찬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적 그래핀이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배터리의 성능, 수명 이런 부분이 향상되는지 또 함께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시장에서는 큰 충격이 국내 시장도 최소 3%대의 가격 조정이 예상을 하고 그 중에 국일제지의 모습도 대단히 궁금한 상황. 어쨌든 힘내시고 일요일 그래도 주식 투자는 그렇지만 건강을 늘 유지하시고 행복한 휴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